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옥립과부와 달모슴 총각 까마귀 오원. 전라도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면서 누에를 많이 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뽕나무를 자르지 않고 자라는 대로 놔뒀기에 나무가 점점 높이 자라서 누에 먹인 뽕잎을 따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치마 입은 여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라 누에를 집중적으로 치는 한 달 동안은 총각 모슴을 두곤 했습니다. 과부도 그해 총각을 달모슴으로 두었습니다. 달모슴은 한 달을 단위로 하여 모슴살이하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누에가 고치 상태로 있는 석잠 때까지는 모슴 혼자 뽕잎을 따도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석잠을 지나면 먹는 양이 많아지므로 모슴 혼자 따면 부족해서 과부도 함께 뽕밭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함께 뽕잎을 따도록 합시다. 과부가 이렇게 말하자 모슴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과부와 총각이 한참 뽕잎을 따고 있을 때 까마귀들이 나무에서 깍깍거리자 총각이 바라보고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고마워. 과부가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모슴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까마귀가 저 나무 아래에 고기와 술이 있으니 가서 먹으라고 하네요. 과부가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까마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요. 모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한 후 믿지 않는 얼굴의 과부와 함께 근처 나무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수풀 속에 나뭇잎으로 싸놓은 고기와 대통 속에 넣은 술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깜짝 놀라며 바라보자 총각이 그런 마음 이해한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본래 산신령의 영묘한 기운을 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므로 그래서 까마귀와 말이 통하지요. 이 고기와 술도 산신령이 시켰다고 합니다. 과부가 감탄할 때 까마귀가 또 깍깍거렸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오? 총각은 조금 더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기들끼리 짓거리고 있네요. 내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까마귀들은 한시라도 입을 놔두지 않고 무슨 소리이든 짓거리지요. 이후에도 까마귀들이 계속 울어댔지만 모슴은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은 뒤 다시 뽕잎을 땄습니다. 그렇게 뽕잎을 열심히 따고 있을 때 모슴은 까마귀 소리를 듣고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는 주인에게 그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저 바위 밑에 과일을 갖다 놓았으니 어서 먹으라고 하네요. 같이 가서 맛이나 보고 올까요? 과부는 머리를 끄덕였고 둘이 함께 가보니 과연 바위 밑 수풀 속에 뽕잎에 쌓인 과일이 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먹는 과일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이때 모슴은 또 까마귀 소리를 듣더니 일어나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차마 그런 말만큼은 할 수 없다고 신령님께 말씀드리렴. 그러자 과부가 몹시 궁금해하며 까마귀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모슴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주인께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이 붉어지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과부는 더욱 궁금해졌기에 거듭 졸랐습니다. 우리가 일하며 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정말 서운하구먼. 더욱이 들을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어서 말을 해보소. 과부가 점점 강하게 요청하자 모슴이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말하니 부득이 말하겠습니다. 산신령님 말씀이 주인과 나는 본래 천생연분이었는데 주인이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인했기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하네요. 이제라도 나와 맺어지면
자손이 번창하고 백년해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3년 이내 죽는다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주인이 당황하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오늘 밤에 자기 방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머슴은 그날 밤 과부의 방으로 찾아가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금슬 좋게 백년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머슴의 계략이었으니 전날 미리 고기와 술, 과일 뽕나무밭 옆에 숨겨두었고 미리 생각해 놓은 대로 말한 것입니다. 한편 까마귀의 오원은 가마괴입니다. 1445년 편찬된 용비요청가에 여섯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현대어로 풀이하면 여섯 노루가 죽고 다섯 까마귀가 죽고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가마는 검다라는 뜻이고 괴는 새의 의미를 가진 옛말이므로 까마귀는 검은 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